네, 이번 시간에는 고지혈증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쓰리고 중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건가요? 네, 쓰리고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혈관의 기름때, 즉 고지혈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증이 왔을 때 혈관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혈관 내벽에 보시면 노랗게 생긴 물질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기름때입니다. 이 기름때가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면은 혈관 내벽을 막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이 오면 혈관에 기름때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또 합병증이 나오는데요. 자, 밑에 혈관을 보시면 건강한 혈관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때가 쌓이면 거기가 또 좁아지겠죠. 좁아지면 앞전 고혈압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좁아진 것을 통과할 때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 이 경우에는 이 기름때가 좀 터질 수도 있겠죠. 터지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피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지죠? 네. 이걸 이제 피딱지, 다른 말로 하면 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때하고 혈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완전히 막히겠죠. 그래서 고지혈증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이제 합병증이 있는데 가장 흔한 합병증은 다름 아닌 심장질환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근경색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 같은데 어느 날 심장이 멈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고지혈증에 의한 심근경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지혈증은 혈관의 내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름때가 쌓이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검사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200이 넘어가게 되면 좀 이제 기름때가 쌓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200이 안 되면 정상입니다.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0이 넘어갔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어가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겠죠. 기름때가 쌓이니까요.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쌓인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육식을 많이 해서? 네, 바로 먹는 것 때문에 그러겠죠? 네, 바로 기름기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다 혈관으로 가잖아요. 네. 혈관 내벽에 기름기가 쌓인다는 것은 바로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LDL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O로 나눈 거,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바로 총 콜레스테롤인데요. 자, 200이 넘어가시는 경우는 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던지 아니면 중성지방이 높던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인 중성지방이 높아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요, 약간 좀 다릅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탄수화물 음식이 뭐가 있죠? 밥. 네, 밥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네. 빵. 네, 그렇죠. 네. 빵, 또 네. 뭐가 있을까요? 밀가루 만든 빵, 과자, 뭐 그다음에 떡, 이런 게 있죠. 적당히 드시면 좋지만 너무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이게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이제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남아도는 걸 다 중성지방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그런 음식들을 줄이시면은 중성지방 수치는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가운데 보시면은 HDL 콜레스테롤하고 녹색 있죠?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좀 특이합니다. 이 HDL 콜레스테롤은 혹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콜레스테롤 되게 안 나쁜 거 좋은 아닌가요? 그렇죠. 안 좋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콜레스테롤 이렇게 고지혈증 이렇게 있는데 뭔 좋은 게 있는가? 근데 HDL 콜레스테롤은 좀 특이한 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름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높은 게 좋겠죠? 네. 살짝 높아야 됩니다. 높은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40에서 6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높은 게 좋은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그 건강 검진 받으신 걸 확인해 봤을 때 60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60이 넘어가야 좋으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먹는 걸로는 HDL 콜레스테롤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연구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다 실패했어요. 자, 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 식습관 아니면 운동 아닌가요? 정답은 다 운동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 올리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어요. 운동. 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럼 특별히 좋은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운동은 특별히 이제 그 고지혈증에 이제 기름기를 빼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이 유산소 운동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고혈압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유산소 운동, 에너지를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자, 올리는 음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CS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인데요. 자, 기름진 식사라고 알려지는 우리 삼겹살 20이죠? 20 정도 나오죠. 네, 20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게 아이스크림하고 빵 과자가 있어요. 와. 아이스크림 빵 과자에 기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전혀 못 느끼겠는데. 네, 유분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네, 처음 알았어요. 아이스크림 만들 때 기름을 많이 쓴다 그래요. 자, 그리고 빵도 밀가루만큼 기름을 넣어야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과자도 유탕 처리를 하죠, 튀기죠. 자, 즉 이제 기름을 쓰는데 근데 여기에 쓰는 기름은 식물성 지방이에요. 식물성 기름. 근데 우리가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는 동물성 지방, 그 삼겹살 기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식물성 기름도 관여를 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파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파뮤? 네, 파뮤. 네. 빵 만들 야자나무 때. 열매를 그렇죠. 식물성 경화 유지라고도 하는데요. 야자나무 열매를 짠 게 파뮤인데 그게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올리는 주범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콜레스테롤은 나쁘죠. 네. 근데 사실은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왜? 우리 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또 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체 생산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간입니다. 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내는데 자,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다 원자재가 있어야겠죠? 그 원자재가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네, 포화지방을 원료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으로 보내야겠죠? 혈관을 타고 보내는데 자, 이때 콜레스테롤은 지방이죠. 기름 성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 피는 어떤 성분이에요? 대부분 다? 물이죠. 네. 기름하고 물은 잘 안 섞이죠. 그래서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LDL이라는 것에 콜레스테롤을 탑재해서 보내요. 이거 LDL은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Low Density Lipoprotein, 지단백의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LDL에 탑재가 돼서 온몸으로 다 퍼집니다. 그러면 온몸에 다 쓰여지겠죠. 자, 근데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남는 건 문제가 돼요. 남는 걸 또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 것도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회수를 하는데 이때 이동되는 수단이 HDL입니다. 자, HDL은 무슨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HDL이 높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간으로 회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분해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거는 나쁜 지방이죠. 포화지방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원료예요. 즉, 우리 몸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많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포화지방 섭취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어요. 포화지방은 우리가 줄여야 되고 불포화지방은 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불포화지방은 지방이 합니다만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기름때를 없애주는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방도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으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구분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은 상온 상태에 놔뒀을 때 굳어지는 지방입니다. 딱 떠오르신 거. 버터? 그렇죠. 굳어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아마 치즈. 치즈도 뭐 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삼겹살에 그 지방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그 불판에 차글차글 네, 했던 삼겹살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굳죠. 굳어버리죠. 이게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올리는 주범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육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포화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상온 상태에 놔뒀는데 액체가 유지가 돼요. 액체가 그냥 유지가 됩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식용유, 식용유? 참기름? 그렇습니다. 오일입니다. 오일. 오일. 식용유. 되게 다 주방에 쓰시는 네. 식용유입니다. 이게 좋은 지방입니다. 자, 그러면 식용유를 컵에 한 잔씩 따라서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먹어야겠네요. 그러진 않겠죠. 네,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식용유라고 해서 완전히 100% 불포화지방은 아니에요. 자,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이 일정 비율만큼 섞여 있는데 이왕이면 불포화지방이 많은 식용유를 드시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은 빨간색은 포화지방이고요.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은 불포화지방. 혹시 오메가 3, 6, 9 뭐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불포화지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이 많은 거는 안 좋겠죠? 자, 맨 아래 뭐가 있어요? 코코넛 기름. 그다음에 말씀하신 버터. 파뮤가 바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튀김
같은 거 만드는 게 파묘고요. 그러니까 그런 튀김 음식이 안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실류는 참치 캔에 들어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찌개 끓이실 때 버리셔야 돼요. 건더기만 드시고. 자, 위로 쭉 올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기름이 나오죠. 올리브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맨 위에는 이제 유채유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이 적은 포화지방이 적은 식용유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옆에 보면 이제 오메가 3, 6, 9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오메가 6인데 오메가 6는 조그만 양이 있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도 있고요. 뭐 이렇게 유채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외국 자료라서 우리나라 기름은 없는데요. 뭐 참기름, 들기름 좀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고지혈증을 막으려면 자, 포화지방이 들어간 음식이 바로 육류가 있죠. 아까 삼겹살, 뭐 그런 종류. 그다음에 이게 흔히 말하는 동물성 지방이죠. 자, 그다음에 식물성 지방도 있다. 식물성 포화지방. 그 대표적인 게 빵, 과자, 아이스크림, 식물성 경화유지, 파미오로 만드는 음식들. 자, 그다음에 이제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 직접 많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먹었을 때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배설이 되거든요. 그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간 음식도 줄이시면 도움을 받겠죠. 이게 달걀 노른자, 그다음에 국밥 종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닭, 오리, 백숙에 있는 껍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먹는 걸로 와요. 그래서 먹는 걸 조절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운동까지 하시면 금상첨화겠죠. 네,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산소 운동 날마다 꾸준히 하세요. 시간이 안 나시면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습관. 내가 먹는 거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다. 네, 그런 거 폭식, 폭음, 다식 이런 습관을 좀 바꾸시는 거 이것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이렇게 조절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뭐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요. 실망하셨을 텐데 힘든 자, 수업이었습니다. 네네네. 다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먹는 걸로 사실 이제 기름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먹는 걸로 많이 컨트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지혈증이 무엇이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지혈증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고지혈증 역시 보통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요. 그러나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서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또 뇌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뇌경색이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아주 주기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질 농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